네, 자 오늘 짱일장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이 상당히 좀 낙폭이 커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 오늘 장을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낙폭을 회복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지수대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먼저 코스피는 1.64%가 빠졌습니다. 30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1824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5.61포인트가 빠졌네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1%를 살짝 넘겨서 하락폭이 커진 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521포인트에서 코스닥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업종별로 상황별로 자세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증시가 1% 넘게 밀리자 우리 증시 역시 하락 쪽으로 무게를 실었는데요. 특히나 약 한 달 만이죠. 엔달러 환율이 100엔 선에 재진입하면서 수출주에 대한 우려감 역시 커졌고요. 국제유가 상승 등 이런 대내외 악재 속에서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 장 초반에 비해서는 줄이지 못했네요. 더욱더 하락돼서 묻힌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30포인트 밀립니다. 결국 1830선 지켜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1824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이 지수의 하락을 부추긴 건 외국인 쪽이었습니다. 이 외국인 쪽에서 2,756억 원의 매도 물량 냈고요. 기관은 오늘 매도와 매수를 오갔는데 결국 매수 소폭이나마 26억 원의 매수세로 장마쳤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도 2,716억 원의 매수세 보였지만 이 외국인 쪽의 매도 물량 당해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도 꺾입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그나마 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적습니다. 5포인트의 하락세, 코스닥은 520선 지켜낸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521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부추긴 부분은 바로 개인 쪽이었습니다. 개인이 40억 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에 놨는데요. 외국인이 막판 들어서면서 매도로 돌아섰네요.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마이너스 7억 원의 매도 우위. 반면 기관 쪽은 오늘 매수 들어왔습니다. 39억 원의 순매수 기조 이어간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미국의 지표 호조 소식과 또 유로존 전국 불안 소식에 5원 정도의 급등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이 1,140원 선에 진입하느냐 하고 장중 많은 주목이 끌었는데요. 이 가운데 중국의 서비스업 PMI 지수가 지난달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소폭 원달러 환율 강화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만 월말 맞은 2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의 상승폭은 그나마 조금 제한되는 모습인가 싶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9원 20전의 급등세입니다. 1,143원 20전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강하게 밀립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오늘 2%대 급락 흐름 130만 원 선은 지켜냈습니다. 130만 1,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자동차주 전일에 이어 오늘도 밀립니다. 특히나 이 엔저 우려감이 또다시 재부각된 가운데 현대차가 약세 흐름, 현대모비스가 1%, 기아차 역시 1% 밀립니다. 오늘 58,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하이닉스 약세입니다. 28,7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전자 우선주도 밀리네요. 2%에 가까운 낙폭. 오늘 주당 17,000원 밀렸고요. 신한제주 역시 2%의 내림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총 12위 모두 빨간불을 켠 쪽이 없는데요. LG화학도 밀립니다. 1%대 낙폭 25만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램시마 호재의 9거래일째 상승 흐름 강하게 보였던 셀트리온 오늘 10거래일 만에 드디어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에 오늘 약세를 장마친 모습이네요. 52,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밀리는 쪽 파라다이스입니다. 3%에 가까운 낙폭 오늘 23,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반도체는 2%대 강세, GS홈쇼핑이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오늘의 상승 흐름입니다. 1.78% 5,16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ENM 전일에도 상승 흐름 괜찮았는데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반면 파트론이 1%, SFA는 오늘도 밀리네요. 2%대의 하락 흐름 55,7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2%가 넘는 급락 흐름을 보인 가운데 IT주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대의 낙폭, 이어서 밀린 부분 바로 LG전자입니다. 거의 4%에 가까운 급락 흐름 나왔는데요. 오늘 7만 원 선 위태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7만 원 선을 지켜냈습니다. 7만 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전일 강하게 밀렸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 흐름 나옵니다. 전일 급락세 보였던 SK하이닉스 오늘은 28,7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최근 흐름 괜찮았던 삼성 SDI 2%대의 하락 흐름 14만 1,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건설주 살펴봅니다. 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 공세,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건설주 쪽도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삼성물산이 1%대 낙폭 54,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GS건설이 2%, 대우건설이 3%, 대림산업이 가장 강하게 밀리네요. 오늘 6%대의 급락 흐름 83,3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락앤락 살펴봅니다.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락앤락 장중 10%가 넘는 급등세 보이기도 했는데 8%로 상승폭 조금 축소하며 장마칩니다. 오늘 23,3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3위각기 살펴봅니다. 이 투자회사 매각 기대감에 6거래일 연속 오릅니다. 전일부터 강력한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요. 미국 피아노 제조업체인 스타인웨이의 지분 매각 기대감에 오늘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위각기 오늘 7%대의 급등 흐름 1,62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PS텍입니다. 오늘 3위각기 쪽 상승 흐름이 좋자 PS텍도 함께 갑니다. 최근 알짜자 회사의 매각이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급락 흐름이 조금 나왔던 PS텍. 그러나 전일이었죠. 이 3위각기가 보유 중인 스타인웨이의 이 지분이 사모펀드에 매각될 경우 약 1,3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상승 흐름입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더욱더 확대하며 장마치네요. 7%대의 급등 흐름, 오늘 5,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웅진에너지입니다. 반면 오늘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였던 웅진에너지, 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웅진에너지 주당 275원 밀립니다. 1,57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성 LST 살펴봅니다. 역시나 하한가입니다. 이 자금난의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하한가인데요. 지난 1일이었죠. 오성 LST는 595억 6,800만 원 규모의 이 사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공시하면서 그 이후 계속해서 밀립니다. 오늘 오성 LST 주당 335원 밀려 1,92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옴니텔 살펴봅니다. 반면 옴니텔은 상한가입니다. 이 KT와 함께 중국에서 모바일 콘텐츠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옴니텔은 주당 375원 오릅니다. 2,88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장 흐름이 워낙 부정적이었던 만큼 오늘 장 정리와 또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연구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장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그 원인 분석과 원인 분석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마감한 미국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소폭 마감했고, 금일 국내 증시는 6월 중국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이집트 전국 불안이 가중되면서 중화권 증시가 크게 좀 하락했는데 코스피도 동반 하락한 걸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통신, 의료정밀, 보험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한 반면 건설, 철강, 운수, 창고 업종은 크게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증시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일 글로벌 증시의 영향도 좀 받은 듯 싶은데요. 자, 글로벌 증시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한 분석을 좀 짧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뭐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그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뭐 조정을 받았는데요. 근데 뭐 전일 앞서 마감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뭐 금일 뭐 국내 증시라든지 아니면 중화권 증시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강한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중국 쪽 경제 지표 계속 부진 그리고 지금 뭐 이집트 전국 불안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WTI 선물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상품 가격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국내 증시 시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 전반으로 조금 더 약세를 기록한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상당히 좀 흐름이 많이 엇갈리는 듯해 보이던데요. 뭐 자동차 완성업차 업체 등등은 물론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시장의 평균 하락치보다는 좀 잘 버텨주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아무래도 좀 IT 쪽은 여전히 좀 약세가 아니었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네, 어차피 뭐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 7월 전망하고 코스피 어떻게 될 건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국내 증시가 1850까지 반등한 이후에 뭐 오늘 중국발 악재 그리고 이집트 전국 혼란 등으로 좀 재차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유럽 시간 7월 4일 그 20일 금정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드라기 총재가 하반기 그 추가 경기 부양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아무래도 그 글로벌 증시나 아니면 국내 증시에 모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물론 뭐 금일에도 외국인들 좀 많이 매도하긴 했는데 그래서 7월 중에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이거는 뭐 이렇게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7월 중 그렇다고 쳐도 연금기금의 자금 집행 계획 그리고 지금 그 공모펀드의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2009년 평균 대비 과도하게 낮은 공모펀드의 주식 비중 등을 고려할 때 7월 그 국내 기관 수급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7월 중에 코스피 트레일링 PBR 1배 이게 1900 수준인데 이 정도는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 보고요. 이제 업종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7월은 이거 2분기 실적 시즌인데 뭐 금일 건설 같은 경우에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것이 어떤 그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그 불안한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답습 영향이 적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자동차, 보험, 반도체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시즌에 좀 투자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금일 삼성전자 좀 많이 조정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7월 5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실적 발표 결과와 좀 무관하게 어떤 그 악재 해소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월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타 종목 대비 아직 주가 회복이 미비하다는 관점에서 이후 좀 주가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7월 21일 날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고 그에 따른 그 아베노믹스 재부각 그리고 엔화 약세 가능성 등으로 좀 그 참의원 선거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참여연 관련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자동차 업종에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망과 그에 따른 전략까지 한 번에 여러분께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중원 연구위원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나아지는 듯 했던 수급. 이거 다시 좀 꼬이는 양상입니다. 오늘 수급상의 특징과 또 업종별 움직임은 어떻게 엇갈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상당히 또 음봉을 길게 맞았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제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지금의 반등 구간은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의 시장의 흐름이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1824포인트에서 1.6%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인들의 매도가 역시 2,700억 정도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이 매수에 대한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매수의 부분 아직까지는 좀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지금 1.6% 하락, 코스닥 같은 경우가
한 1% 정도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외인과 기관에 좀 일부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외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부분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차트를 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업종 차트를 좀 보시면 반등이었죠. 기술적인 반등. 이 하락폭에 대해서 한 3분의 1 정도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의 이 저점을 좀 확인하는 그런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적인 이제 매수의 구간, 즉 시장의 현 구간에서는 이제 상승 시에 양봉 시에 이제 따라잡는 매매는 조금은 자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따 특징 오늘 종목에도 나오겠지만 상당히 좀 하락 구간을 지속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좀 시도하려고 한 하락을 멈추는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은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변화들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을 원한다면 그러한 쪽으로 좀 낙폭이 과대한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더 안전하고 그러한 트레이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비중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섹터가 살아나기에는 상당한 좀 시간이 좀 걸릴 전망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살아있지 않은 섹터들 이쪽은 분명히 실적이 또 좋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국면이 좀 더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업종 섹터를 좀 보면 코스피 쪽에서 오늘 뭐 거의 외인들은 다 매도를 했죠.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에 좀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LG전자, 삼성전기, SDI 뭐 이런 쪽에 매도가 좀 나왔고 모든 업종에 대해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에서의 특징은 화학업종에 대한 일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부분, 오늘 뭐 락앤락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유통이라든가 통신 금융 쪽 일부 좀 매수가 유입이 된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매도가 역시 나왔고 운수장비 쪽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도 물론 시장 대비해서는 하락률이 좀 적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정 구간이 좀 들어간 모습들입니다. 어제 그런 신호가 좀 나왔죠.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긴 음봉을 맞게 됐고 기아차도 좀 긴 음봉을 좀 맞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수는 그동안 전차 쪽이 이러한 또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지수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좀 갇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의 또 낙폭이 큰 종목들 중에서 3분기 뭐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되는 섹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아주 상세한 설명을 주셔가지고 오늘 장에 대한 이해가 잘 됐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세 종목을 잡아봤는데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락앤락, 그리고 젠백스 이렇게 좀 세 종목을 잡아봤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상당히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매도 심리가 좀 촉발이 됐던 부분인데요.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거세게 좀 나왔던 부분인데 저런 이제 음봉을 맞게 되면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은 뭐 변한 게 없습니다만 PC DRAM 쪽의 가격 부분이 7월달, 8월달에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다. 뭐 그러한 분석 이유를 가지고 이제 외국계 증권사의 레포트를 내게 됐는데 뭐 맞는 얘기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2분기 이후에 3분기, 4분기 때 실적에 약간 둔화되는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시기가 좀 앞당겨져 버린 거죠. 조정의 시기가 앞당겨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제 모바일 디램 쪽에서의 수요 성장 부분을 보면 실적의 균형성 부분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조정 시에 좀 매수를 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27,000원을 근접하는 추가적인 한 번의 조정이 더 나타난다면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최근에 보면 기관들 뭐 매도 계속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매도 리포트 이후에도 외인들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매도가 나타났네요. 어쨌든 이러한 외인들의 수급을 좀 더 체크를 하면서 오히려 27,000원 근접하는 구간에서는
또 반등을 노리고라도 좀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사실은 하락 이후에 비슷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거의 한 20% 정도 하락을 하게 됐었습니다. 일전에 좋지 못한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오고 나서 SK하이닉스도 뭐 비슷한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부분 불가피하기 때문에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제 3만 원이 이탈되는 구간에서는 한번 잘라주는 게 매매하는 그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27,000원 근접했을 시에는 오히려 반등을 노리고 혹은 신규 매수로 좀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분명히 좋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항상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 기조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기준선에서 좀 이탈이 될 때는 한번 좀 물러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어제 그런 운봉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6만 원 위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요. 그런 식으로 기준이 좀 이탈이 될 때는 일단은 잘라놓고 나서 다시 한번 그렇다고 제가 SK하이닉스 기아차를 나쁘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노려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그 트레이딩 관점을 항상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락앤락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동안 좀 시장에서 좀 잊혀진 듯 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죠. 일전에 며칠 전에는 에이블 CNC라는 종목이 그랬고요. 오늘은 또 락앤락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도 오늘 상당히 좀 나타났는데요. 21선을 오랜만에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오늘 기관이 좀 매수를 했는데 수급은 아주 뭐 강한 그런 긍정적인 수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인들의 수급도 뭐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그 에이블 CNC도 설명을 드릴 때 마찬가지 말씀드렸지만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이러한 종목들이 서서히 이제 하락을 멈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 종목에는 좀 넣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고요.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는 거죠. 주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종목들도 이런 변화되는 과정에서 조금은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둘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넓히자면 최근에 또 한동안 소외됐던 엔터 관련이라든가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섹터들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둘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젠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패턴이죠. 일전에 셀트리온과 비슷한 패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이슈라든가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낙폭이 큰 이후에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흔히 얘기하는 어떤 세력주라고 봐야 되겠죠. 자금이 좀 유입이 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일에 좀 이틀 전부터 약간의 변동 구간에서 어느 일정 부분에 자금이 좀 유입이 됐고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날 종가 부분에서 상당히 좀 흔드는 모습이 나타났고 거래가 좀 유입된 이후에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또 변동이 좀 나타나고 거래도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하실 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만 단타 그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만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SK하이닉스, 락앤락, 젠백스 세 종목을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증시의 흐름이 내일까지 이어질까 봐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에서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염려, 과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런지도 가늠해 보시고요. 그에 따른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다이렉트 전략 두 분이 어떤 내용들을 준비했는지 화면으로 보죠.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심기현 대표께서는 횡보 장세 속의 상승 종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접근을 주문했고요. 한국항공우주를 말하는군요. 김선윤 대표는 삼성전자 실적 확인 후에 매수를 하자, 그리고 실적과 수급을 주목하고 종목은 NC소프트를 꼽았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먼저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주식을 살까에 대해서 심기현 대표님의 의견부터, 김선윤 대표님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좀 살펴보자면요. 외인들 오늘 2,700억 정도 매도세가 좀 잡혀줍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또 지수로 좀 내려가 버렸습니다. 1824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 자, 삼성전자가 오늘 또 굉장히 좀 많이 좀 흔들립니다. 자, 삼성전자가 2.5% 정도 또 급락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삼성전자 잠정치 예상치가 5일날 발표가 되죠. 그러면은 좀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수가 이제 반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은 그래서 악재는 없다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좋게 나온다. 사실상 좀 기대치 자체는 한 10조 한 2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역시나 또 사상 최대 실적이죠. 꾸준하게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4가 판매가 안 됐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렸고요. S4가 안 팔렸으면 또 다른 휴대폰들이, 스마트폰들이 삼성전자 휴대폰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 확대 가능성이 좀 부과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갤럭시 노트 3에 대한 부분도 한 9월쯤, 8월에서 9월쯤 출시가 되면서 추가적인 3분기 매출에 이어서 4분기까지 연달아서 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성장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된 이후부터 해서 지수들은 분명히 조금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상승폭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꾸준하게 지금 주목해야 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역시 같은 날 5일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시장 자체가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으로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이 고용지표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용지표, 고용 인원수가 15만에서 20만 정도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라면은 안전하게 양적 완화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을 풀이가 되고 있는데, 근데 예측치는 한 15만 8천 명 정도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좀 부합되지만서도 사실상 15만 초반이기 때문에 실업률 부분이 요거에는 6.5% 정도까지는 떨어지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죠. 한 7.2에서 7.5% 정도 사이기 때문에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지수 상승을 단기적으로 가져올 확률이 높고, 좋게 나올 경우에는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국내 시장에서 고용지표가 예측치대로 한 15만 8천 명 정도, 15만 초반대나 14만 명대로 내려가 버린다면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단기적인 호재로 인해서 지수가 조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추가적인 꾸준한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조금은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중기적 관점으로 좀 대응하셔야 되라. 그러면 좋건 나쁘던 간에 중기적으로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과 더불어서 여타 다른 IT 종목들의 실적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고용지표 역시 체크해야 되는 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는 확실하게 조금 매수 기회로 판단하시고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심기현 대표님의 주식을 살까에 대한 의견은 어떤 걸까요?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횡보 및 조정 장세는 어쩔 수 없이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상단 2,000포인트,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1,850포인트에 대한 확실한 박스권 매매 형태가 2012년도부터 이루어졌었는데 6월달 들어서 그런 박스권이 상당히 무너지면서 사실은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제2차적인 박스권 형성은 역시나 1,750포인트 기점으로 에서는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6월 말부터 상승 흐름 보이면서 지수가 1850포인트, 역시나 과거
하단이었던 부분이 이제는 상단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시점 큰 호재성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1750포인트와 그리고 1850포인트 부분에 있어서의 박스권 형태가 계속적으로 뛸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수는 약간은 좁은 박스권 형태에서 횡보 움직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종목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지수와는 무관하게 계속적인 업황과 종목은 대세 상승 혹은 대세 하락에 대한 지금 방향성이 결정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지수와 종목의 연관성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는 것, 그만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지수와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있어서의 연관성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횡보미 조정 양상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종목별 흐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엇갈리는 양상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려됐던 악재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환율은 급등하고 외국인은 대규모 매도세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 6월달 대비해서는 수급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시 한번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커졌지만은 지금 변동성 부분을 잘 체크하신다라고 한다면 약간 환율적인 측면 역시나 좁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별 그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9원, 7원 이렇게 하락 상승이 엇갈리고 있지만은 1150원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1140원과 1160원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환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변동성은 커 보이지만 그렇게 지금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점 착안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환율의 안정성이 약간은 지금 시점 나오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늘장 엔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00엔대 돌파 이후에 엔화 약세에 관련된 피해 업종군들에 대한 우려감이 컸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달러와 강세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엔화는 약세되는데 우리 원하는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약간 동무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재 리스크 속에서 지지부진한 약간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장이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있어서는 답은 분명하게 있는 시장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에 주목하라라는 의견을 주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은데요. 김선인 대표께서도 실적, 거기다가 수급까지 함께 더해서 주목하자고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치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요, 여타 이제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적 종목들 주목해야 될 시점이고요. 꾸준하게 실적 관련주들만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다음 주부터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관들과 외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외인들의 매도세는 전체적인 조금 바스켓 매도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를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기관들이 최근에 꾸준하게 계속적인 좀 매수를 해 오다가도 최근에 약간 주춤하는 흐름이지만서도 큰 폭의 매도세는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약간 조금 시장을 관망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6월 7일 외인들이 매도한 시점부터 해서 지속적인 매수가 이어져 왔고, 좀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대응, 기관들이 매수, 특히 외인들과 같이 매수하면 정말 좋겠지만서도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어떤 종목들,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이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조금 보셔야 될 것들이 2분기뿐만이 아니라 좀 3분기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이 미리미리 또 움직이는 시장이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열릴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좀 웬만하면 좋지 않은 종목들이 많지만서도 좋은 종목을 찾으셔야 되고, 3분기도 기대감에 의해서 좋은 종목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종목들이 전차군단 종목들인데, 삼성전자도 역시 굉장히 양호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8,000원대 부근 자체를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여타 다른 이제 시장의 중심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시장이 조금 엔저 효과로 인해서 흔들렸던 부분이 있지만서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대응하시고 현대차 같은 경우나 기아차 같은 경우, 특히 현대차는 한 21만 원 초액 구간은 매수 기회를 판단하시고 기아차는 5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는 또 매수 기회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폭이 과한 실적주 중심으로 한 매수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수급과 같이 동반되는 그런 종목들 꼭 좀 찾으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심기현 대표님의 종목 선정법은 종목별로 좀 차별화하자 이런 의견이신데요. 네, 우선은 업종도 차별화되고 있고 그 업종 내 종목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장에서는 약간 1%대 하락세가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 업종, 대부분 종목군들이 하락은 보였지만은 최근에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업종이 강하다라고 할 때 약간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확실한 모멘텀이 없는 한은 종목에 있어서 업종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만큼 그런 부분 체크하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것은 경기 방어 업종이라고 해서 얘는 아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경기 방어라는 그런 섹터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이제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갔고 약간은 지금 시점 미국에서 법원 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높아짐에 따라 갔고 이제는 약간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 다른 업종 쪽으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 오늘 대부분 종목군들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하락에 있어서 미리 선 조정 받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종목 내에 있어서 어제장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큰 폭의 하락 흐름 보였지만 오늘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습 보였다는 거, 많이 떨어졌다 또 혹은 많이 올랐다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별로 상당히 엇갈림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 접근하실 때 이러한 것을 체크하실 필요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유일하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긍정적인 업황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바로 화학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유가와 영향이 많다라는 거, 사실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화학업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나 이집트 사태라든가 터키의 정전 불안, 정치적인 불안감, 여러 가지 지금 불안감이 다른 나라에서 나옴에 따라 갖고 약간 유가가 그러한 이유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 모멘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수요에 있어서의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대세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불안 심리가 가중화된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그 업종 내 확실한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 쪽으로만 접근하셔야지만이 약간의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업고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번 주부터는 약간은 경기 방어업 종목 내에서도 상당히 좀 보수적인 전략, 그리고 업황 내에 있어서 확실하게 수요에 있어서의 창출력이 좋은 종목 쪽으로만 관심 가지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성윤 대표께서는 NC소프트 준비하셨습니다. 저점에서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쭉 길게 내다보면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저가 권역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가는 종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NC소프트를 가지고 나온 모멘텀 자체, 첫 번째 모멘텀은 바로 7월 달에 방학 시즌이죠. 게임주들이 당연히 조금 움직여 줄 겁니다. 모멘텀 받았고요. 또 하나, NC소프트가 지금 최근에 리니지 1 또 새로운 서버를 좀 오픈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큰 매출, 사상 또 최대 매출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리니지 2나 블레이드 앤 소울 국내 시장에서 잘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 모멘텀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과 다른 게임들이 해외 시장에서 길드 2나 굉장히 좋은 매출 상승 가능성을 좀 보여주기 때문이죠. 꾸준하게 NC소프트가 지금 바닥권 내에서 다시 한번 저점 바닥 15만원, 16만원 가격을 보여줬고요. 좀 더 상승폭을 키워간다면 크게 볼 수 있는 조금 가장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이 왔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NC소프트 실적에는 문제가 없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2분기 실적 방금 리니지 1에 대한 부분 사상 최대 실적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향 고스란히 받아서 또 2분기 NC소프트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급적인 측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기관과 외인들 수급 좋은 종목을 살펴봐라. 거기서 2분기 실적까지 같이 봐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NC소프트가 거기에 딱 부합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요. 자, 외인들과 기관, 특히 최근에 기관들은 꾸준하게 계속적인 매수를 보여왔었고요. 최근에 특히 외국인이 그렇게 팔던 외인이 다시 한번 좀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외인들과 기관이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 빼먹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차트상에도 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차트를 보자면은 지금 바닥권, 올 초부터 해서 계속적인 그 바닥권, 2월 바닥부터 해서 상승을 주고 있는데 지속적인 저점 라인 자체가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2월 초 12만 5천 원부터 해서 4월 달 14만 원 중반대, 그리고 이번 6월 같은 경우 15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가 주면서 차트상의 바닥도 라인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상승을 해 간다면요, 이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4월 달에 보여줬던 부분이랑 바로 5월 달에 보여줬던 부분 자체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상승을 가져와 주면서 단기적으로는 18만 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좀 더 길게 보신다면은 20만 원 정도까지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최근에 지금 실적에 관한 종목도 주목하고 있고, 또 하나 방학 시즌 맞이 또 여름 수혜주로서 여름 관련주로서 제스키 관련주 위닉스나 신일산업 같은 경우가 상승폭을 주도했지만서도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또 한번 모멘텀을 기다리시는 분들, 약간의 좀 테마성을 찾으신 분들이라면은 게임주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타 게임주 CJ, EA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NC소프트는 그래도 시장을 꾸준하게 장악했던 종목이고요. 그렇게 많이 빠졌던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서야 주봉으로 살펴보자면은 작년 2011년부터 떨어졌던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서서히 올라가려는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해 초부터 해서 바닥 따지기를 끝난 상태이고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면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8만 원이지만서도 연말까지 20만 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 지속적인 매수가 필요한 종목이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감안하면은 일시적으로 한번 좀 전체장이 확 무너지는 경우도 분명히 한두 번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싶거든요. 되도록이면 좀 많이 좀 싸게 사고 싶은데요. 네,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거 짧게 볼 종목은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은 18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 시초가로 그냥 매수하십시오. 계속 매수하시고요. 17만 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17만 원 부근 매수하시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17만 원 초반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내일 충분하게 매수하시고요. 가장 좋은 가격대는 16만 원대가 좋겠지만서도 큰 걱정 마시고 20만 원 가는 종목이니까 단기적으로 18만 원 보실 분들은 당장 매수하시고,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은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자면은 만약에 손절가 잡는데 제가 한 16만 원 라인을 만약에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그 하락폭 자체가 15만 원 정도까지 한번 다시 밀렸다가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16만 원 정도까지 손절가 대응하신다면은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심 대표님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발음이 힘들어가지고 이 종목은. 네. 네, 우선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나 그 항공 산업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와 관련된 산업군에 있어서 상장한 유일한 회사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약간은 지금 시점 이 국방 산업과 관련된,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나라와 연관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가장 큰 핵심 종목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보통 나라와 관련된 이 국방산업이라든가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마진율이 그렇게 좋은 기업군들이 많이 없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한 8% 정도 나온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고마진 관련된 기업은 아니지만은 관련된 산업군에 있어서는 상당히 마진율이 그래도 괜찮게 나온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피 200 편입 이후에 역시나 이 종목을 바라보는 눈빛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개인이 그런 눈빛을 보내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수급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거, 수급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동반순 매수 기조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꾸준하게 매수 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달
전까지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였습니다. 하지만은 4월달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됨에 따라 갖고 역시나 코스피 200 편입 종목이 예상 종목으로서 거론된 이후에 그러한 흐름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막상 편입이 됐을 때에도 수급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입 효과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온 자금이 아니고 역시나 실적 모멘텀을 두고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에 있어서 이러한 종목군들 체크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22,000원대 그리고 5월달, 6월달 시장이 좋을 때도 같이 올라가고 시장이 나쁠 때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과 연관성이 없이 21선에 대한 강한 지지라인 확보 이후에 재차적인 가속도가 붙는 상승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35,000원 35,500원 부분에 있어서의 매수가 형성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 전체적으로 35,000원대 이상에 대한 목표가 설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5,000원대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32,000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35,000원대까지의 목표가 설정하시는 전략 충분히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N소프트 두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AS입니다. 자, 김소연 대표님의 로만손 좀 하락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한 10% 정도 2주 동안 이제 가져가고 있죠. 10% 정도인데 저는 오히려 좀 이 종목 매수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요. 영업이익률이 좋은,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을 좀 쭉 뽑아보자면요. 로만손이 5등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올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실적 대비해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단지 코스닥 지수와 더불어서 개성공단의 좀 악재 부분이 조금 잡히기 때문에 종목이 하락했던 거지. 또 하나 개성공단 물량 고스란히 중국 쪽에서 다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만약에 이 종목이 현재 8,000원대 부근을 움직여주고 있는데 계속 횡보한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 판단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좀 매수하시고요. 좀 더 추가적인 매수하신다면 반등이 나올 때 9,000원 이상 10,000원 정도까지, 제가 목표가로 잡는 부분은 11,000원입니다. 변함없고요. 그 이상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1,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계속 추가적인 매수를 좀 부탁드리고, 크게 좀 반등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북한에 대한 중국과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약간 조금 고립이 된 상황인데요. 분명히 조금 어느 정도의 대화가 다시 한번 나올 확률이 조만간 있다 판단이 됩니다. 약간 좀 NLL 문제로 조금 고민이 있는데, 하지만 대화를 시도하면서 큰 반등을 가져와 주면서 모멘텀까지 같이 받을 겁니다. 자, 실적도 문제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금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8, 9월에 향수 브랜드 런칭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도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조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심 대표님의 삼성생명은 2% 상승입니다.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험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모멘텀 아직까지 유효하다. 금리 인상은 단행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미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역시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보험료와 관련된 약간 부당한 이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금리 움직임에 의해서 턴 어라운드 시점이다라는 거 생각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단기적인 홀딩 전략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AS 드렸으니까요.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심기원, 김선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다이렉터 전략 짜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분위기가 다시금 좀 꼬여가는 듯한 양상입니다. 7월 초반 들어서 오늘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다시금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하룻밤 편안히 잘 주무시고요. 내일 좀 더 좋은 장세 소식을 갖고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